일주일간의 악몽이었습니다. 이분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서 체포 구금이 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우리 국민 316명이 2시간 전쯤에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을 했습니다. 예, 화면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게이트를 거쳐서 이제 속속 땅을 밟는, 고국 땅을 밟는 이 석방된 근로자들입니다. 이 백팩을 메고 마스크를 쓰고 기존에 입었던 옷 그대로 왔을 거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 석방된 근로자들은 이 가방도 없어서 아예 빨래망에다가 이제 짐을 갖고 왔던 석방된 근로자들도 있고요. 그러면 현장 목소리를 먼저 듣고 와서 저희가 구체적인 관련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너무 열악하시지 않으세요? 좀 힘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좀 아무래도 감옥이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가족들이랑 연락도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주 불편했습니다. 일절 아무것도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옷은 어떤 거 입으셨어요? 옷은 나중에는 제수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저희 현장 취재 기자가 여러 실제로 목소리 어렵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자유다라고 외쳤던 석방된 근로자도 있고 얼마나 현장상이 어려웠는지를 조금이나마 이제 내비친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구금 당시 옷차림 그대로였고요. 손에는 휴대전화, 간단한 물품을 담은 비닐봉지, 그리고 일부는 여권도 챙기지 못해서 법무부 출입국 심사를 따로 받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네. 정말 어렵게 왔는데 와서의 모차림만 봐도 그 현장에서 얼마나 열악했는지가 조금이나마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아마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사진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예.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왜냐하면 일주일간 벗어났는데 내가 가져갔던 짐도 다 못 챙기고 바로 전세기를 타고 예. 왔거든요. 이동하는 기간도 6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전세기 버스 내에 화장실은 구비돼 있다 하더라도 예. 제대로 씻지 못하는 불쾌함, 그리고 이게 내가 생중계됐잖아요. 생중계되는 데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 예. 이런 것 때문에 인터뷰가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아무리 비즈니스석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세기 편에서 일반석에서도 비즈니스 키트, 파우치를 제공했다 하지만 예. 제대로 씻지 못했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 굉장한 이 트라우마 때문에 가족들 빨리 만나고 싶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석방된 한국인들의 트라우마 치료에도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해 봅니다. 그렇죠. 심리적 치료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LG 엘솔이나 정부 당국도 그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도 전해드렸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근데 앞서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들이 있었지만 현장 다른 기자들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미국에 갈 생각이 있냐? 회사에서 가라고 하면 가야 하지 않겠냐? 솔직히 무섭다. 가족들이 말려서 다시는 못할 것 같다. 대부분 이 미국에 갈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직원들이 LG엔솔 직원들하고 협력업체 그렇죠. 직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입니다. 기술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미국에 건너가서 공장 이 완공이 아마 올해 말로 예. 돼 있어서 굉장히 아마 작업을 좀 앞당겨서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체포가 되고 죄인 취급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국 멀리에서 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서 그렇죠. 말도 잘 안 통하는 데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들, 특히 이제 가족들도 못 만나고 연락도 안 되고 굉장히 아마 공포심이 컸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한국에 왔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일단 비자 문제가 지금 한미 간에 FTF를 이제 만들어서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직원들 같은 경우도 다시 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강제 추방이냐, 자진 출국이냐
자진 출국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뭐 이 페널티를 받지 않는 조건에 가느냐. 지금 현재로 알려지기로는 예. 아무 페널티가 없이 이제 가는 거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계속 일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공장 가동이 일단 돼야 되고, 그러면 아마 업체 측에서는 꽤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복구를 해야 될 텐데 예. 아마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생업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또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휴식을 취한 다음에 아마 비자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 예. 다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부 근로자, 석방된 근로자의 목소리 중에는 가족이 말려서 다시는 못 갈 것 같다. 이 카톡 사진 하나가 포착이 됐는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저는 뭐 우리 아들 별일 없는 거지, 불법 체류자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런 절절한 부모의 저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이틀 사이로 저렇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휴대전화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일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 힘내, 곧 전세기 뛰어서 모시러 간대. 오기 전까지 부모 혹은 가족이 애끓는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가족들의 목소리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 보도를 좀 종합해 봤을 때 글쎄요, 통화 한 번 못했는데 쇠사슬 찬 모습이 철렁했다.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는 범죄자도 아닌데 왜 감옥에 갇혔냐라고 가슴이 찢어졌다. 가족도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 석방된 근로자들이 나왔던 구금됐던 바로 직전의 옷차림 그대로일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구금 시설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현장 모습을 하나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에 몇 명 더 있고 거기서 한국인이 3명이라고 지금 들었거든요. 성인 여러 명이 이제 쓰다 보니 방이 좀 좁다고 매우 노후돼서 이제 원래 기존에 뭐 자던 숙소나 이런 매트리스하고는 비교해서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다고. 아니 근데 지금 그 전화 통화가 돼요? 지금 그쪽하고? 아니요, 전화통화 안 되고 저희 변호사하고만 면담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니까요, 화장실 같이 있고 수용 인원이 1,100명인데 100명씩 다 같이 수용과 구금을 했더라고요. 미 당국, 이민 당국이. 곰팡이 낡은 시설, 벌레, 변기 고장. 이인철 소장님, 콩만 먹었다라는 얘기를 저도 오늘 조금 전에 전해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 현장을 보면 없는 병도 걸려서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1,100명을 수용하는 수용소고 이미 이제 인권단체에서 비위생적인 환경과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서 한번 개선한 게 저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갇혀 생활을 했고 찬물로 샤워했고 바닥에서 잠을 자는 사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식사는 나온 것처럼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까지 나와서 거의 외부와 단절됐기 때문에 어디 예. 도움을 호소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이제 인도인 이제 수감자의 경우에는 제때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해 여기서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그런 곳입니다. 이게 보니까요, 워낙 열악했고, 근데 제가 또 조금 전에 여러 보도를 또 접하기로는 박성미 성한인 이 구금됐던 체포됐던 근로자들 향해서 일부인데 그 해당 구금됐던 관계자들이 뭐 인종차별성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뭐 이제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점은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고, 예. 이게 물리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동시에 존재했던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인종차별성 발언이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뭐 통화가 당연히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굉장히 좁은 곳에 여러 명이 갇혀 있다 보니까 씻지도 못하고 사실은 여권도 챙기지 못한 상태로 좀 이렇게 붙잡힌 분들도 많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시간 저곳에 머무르면서 어떤 불편함을 굉장히 오랜 기간 느꼈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져서 어떤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든지 혹은 가족들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채로 고립되어 있었을 그 한국인들의 상황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돌아오셔서도 사실은 어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네요. 좀 더 얼마나 열악했는지 총구까지 들이밀고
밥은 쓰레기 같았다. 그리고 숙식하는 곳에 변기가 같이 있었다는 이 구근 시설 얘기도 좀 있고요. 예, 생리현상 해결도 힘들었다. 정말 처음에는 강압적이고 범죄 취급했다. 시간이 갈수록 대우가 바뀌긴 했지만 애초 지난주 이 시간까지만 해도 이랬다는 거잖아요. 일주일간이 얼마나 지옥 같고 악몽 같았겠습니까? 오늘 강우식 비서실장 인천광역을 달려가서 석방된 근로자들을 맞이하고 위로했습니다. 직접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316분과 14분의 외국인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 가족, 내 친구의 벌어진 일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구금된 우리 국민을 한시라도 빠르게 모시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기내에 한번 둘러봤는데 한쪽은. 비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건 지금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고 국민들이 이번 과정에서 상처받고 속상하셨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은 충분히 응당한 대우와 응대를 할 것이라고 믿어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는 과정에서 워낙 구금됐을 때 굶주렸고 씻지도 못하고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국 전세기 안에서 비빔밥을 2그릇이나 드셨던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귀국 노동자 중에요. 저 이인철 소장님. 네. 임신부, 임산부 한 분이 계셔서 맞습니다. 1등석 퍼스트 클래스로 있고 실제로 건강해 보였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라우마, 심리치료가 최우선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행히 저 비행기가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석 그리고 일반석이 구분돼 있는 예.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석과 퍼스트 클래스는 한 5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비행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심각한 게 사실 씻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타게 되면 파우치가 나옵니다. 전용 파우치. 이 파우치를 전 일반석까지 모두 지급을 했다고 해요. 예. 여기에는 뭐 생필품들, 로션, 슬리퍼, 화장품 같은 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부실했던 식사를 감안해서 보통 이제 13시간 비행할 경우에는 식사를 2번 제공합니다. 예. 여기에는 가장 먹고 싶어하는 비빔밥을 포함해서 양식 쇠고기와 또 오리엔탈 칠리 소스가 담긴 이제 닭고기까지 선택의 폭을 좀 넓혔다고 하고 예. 여기에 1등석에게는 4좌석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들 가운데는 집중적으로 이제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집중 치료실을 마련했다고 하고 또 임산부가 한 분이 또 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비즈니스석에서 이제 배려를 해서 오긴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일주일 동안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마 지금 LG 엔솔의 경우에는 여기 들어간 비용 10억 원을 자사가 부담을 하면서도 예. 자사 직원들, 귀국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동안 한 달 동안 이제 휴가를 줌과 동시에 또 건강 검진 이제까지 제공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푹 휴식을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질은 아마 미국에 다시 갈 수 있냐, 갈 건가라는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침묵했다. 이게 좀 상징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